제 카페에서 제가 책을 쓰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을 정말로 제 큰 소리로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저도 놀랐는데 어머니께서는 청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시고 딸을 계속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공쌤입니다. 이게 최근에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자주 일을 하러 가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잖아요. 근데 한 어머니께서 따님을 굉장히 크게 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놀랬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혼을 내나 싶었는데 이제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쫑긋하더라고요. 영어 뭐 때문에 저렇게 애를 잡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좀 확인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엄마하고 딸 이제 맞았습니다. 이제 학원 선생님 가끔 이제 커피숍에 와서도 이제 과외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설명 같은 거 막 듣지만 제가 오지랖 넘게 뭔가 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딱 가는데 거기는 분명히 들어봐도 엄마하고 딸이었고 딸이 거의 한 중학생 중학교 1학년 느낌? 아니면 초등학교 완전 고학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거였고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가 영문법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우리 일반 동사가 그쵸 s나 es를 붙이는 거 요거를 자꾸 이제 틀리는 거야. 틀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정신 안 차리니까 자꾸 틀리는 거 아니야. 집중 안 해? 라고 이제 탁 몇 번 말씀하시고는 본인은 또 이렇게 책은 있는데 책은 또 안 보시고 또 휴대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고 거의 위협적으로 이렇게 진짜 제가 꿀밤을 때릴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약간 그 살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만약에 댁에 계셨다고 하면 이미 수차례 좀 꿀밤을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느낌이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집에서 어떻게 교육하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감히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개입을 할 수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그 정도 약간 전투력을 가지고 정말 눈에 그 살기 제가 고개 살짝 틀었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와서 저 이제 꿀밤 때릴 것 같아가지고 너도 똑바로 책 써! 집중하고! 이럴 것 같아서 쫄아가지고 눈만 살짝 이랬는데 일단은 집에서는 더 좀 셌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셌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딸은 어떤 영어에 대한 영어 감정을 좀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그 딸은 정신을 안 차려서 그 개념을 틀리는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는 한두 번 지도를 해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지도를 해본 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풀이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딸의 영어 감정은 그쵸 좋지 않겠죠.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에 있어서 아마 딸은 그런 식의 피드백을 받아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좀 잘하고 의욕이 있는 엄마가 딸이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 그걸 대하는 방식이 조금 공격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 감정이 당연히 좋지 않은 상태일 건데 거기다가 어때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정신 왜 안 차려? 이러면 이거 틀린다. 근데 그 틀리는 게 그쵸 주어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ES를 붙이는 그거면 앞으로 해야 될 게 훨씬 많거든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법 개념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때요? 지금 현재 영어 감정은 굉장히 안 좋지만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시련이 닥치고 엄마랑 딸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처음엔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격을 할 겁니다. 왜 반격을 하느냐? 그쵸? 딸은 이제 사춘기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모드로 들어가면
예, 이게 옛날처럼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물가까지 데리고 와서 물 먹어 하면 애들이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물가루도 못 데려가요. 진짜 그런 시대예요. 저도 교수법을 그래서 정말 많이 좀 이제 내려놨어요. 분량이나 난도에 있어서 정말 더 낮춰서 데리고 가야 이제 겨우 데려갈 정도가 됐거든요. 그럼 이 어머니께서는 아마 제 생각에 첫째나 혹은 위에 둘째가 있어서 아마 성공 사례가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그렇게 어떤 자신감 있게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앞에 키웠던 첫째나 둘째하고 뭐 이제 둘째 혹은 셋째 혹은 막내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었더니 됐는데 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너무 답답하다. 얘가 열심히 안 했어야. 얘가 열심히 안 했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만약에 첫째나 둘째 아이가 있었다면 그거는 사실 지우고 이 아이의 특징을 좀 봐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 친구가 그러면 정신을 과연 차리면 S나 ES 붙이는 걸 이제 맞느냐? 정신을 차리더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도. 우리가 시험 보러 가가지고 수능이든 뭐든 큰 시험을 다 치러봤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누가 다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정신을 차린다고 다 잘 봅니까? 아니거든요. 정신 다 차렸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전부 다 스카이 가고 전부 다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은 데 갔겠죠. 그래서 그 정신 차린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이 3인칭 단수의 동사의 S나 ES를 틀리는 것은 개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S나 ES를 붙이는 것은 우리말, 한국어에는 사실 없는 개념이거든요. 없는 것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이면 금방 적응을 해요. 1층에서 2층으로 싹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는 0층이에요. 한국어로 따지면 0층, 뭐 층이 없는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0층에서 1을 쌓는 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1층밖에 안 들어가니까 겁나 쉬운 거지만 아이는 0에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 부모님 기준으로 아이가 이전에 영어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전 아이 혹은 다른 가르쳤던 애만큼 이게 효율적으로 체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문제를 많이 풀리는 걸 보통 생각을 하죠. 문제집을 사서 여러 번 패턴 드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애도 돼서 맞추고 부모님도 기분이 덜 상하고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걸 풀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줘도 틀리는 거잖아요. 애가 생각을 못하고 쓱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이런 거 배웠다면 문장을 섞어서 여러 개를 이제 보게 하고는 먼저 풀게 해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가 오늘 핵심이었는데 말해주고 너가 쭉 보고 너가 지금 실수했을 것 같은 거 혹은 틀렸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아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3인칭 단수랑 꼭지는 줬죠? 꼭지는 줬잖아요. 이게 한 문제하고는 달라요. 한 문제에서 3인칭 단수 생각해라면 너무 답을 쉽게 골라버려요. 생각할 시간을 이제 박탈당하는 건데 여러 문장을 섞어서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에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골라가면서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보다가 보면 내가 이거 빠뜨렸네 라는 거 알게 되죠. 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메타인지 기법이고 메타인지 기법이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체크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거 여러 개 문제 섞어서 하되 그때는 오늘도 3인칭 단수 문제가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푼 다음에는 늘 그걸 생각해봐 라고 하면 여러 문제 안에 보면 그걸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닌 문제도 있고 적용하는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애가 잠시 서서 생각을 하고는 이게 있어 라고 함정을 한 번씩 발견할 때마다 이 생각하는 힘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해드리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 혹은 이제 밖에 구독자분들께서 어쩜 나도 아직 세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너무 답답했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무조건 풀릴 것보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너가 한번 세모표시나 아니면 밑줄 그어가지고 너가 틀릴 만한 거, 너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체크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생각할 어떤 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수정을 해보고 그게 좀 생겼을 때, 즉 작은 성공을 맛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체화시키는 거지 문제 뺑뺑이 자체만으로 체화 모든 아이가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공 한번 토크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것들 혹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뵙겠습니다. 공공! 흐짜!